투엘이 김민재 무시했다. 독일 매체 충격포로 터졌다. 투엘 감독의 배신. 외로운 싸움을 했던 김민재. 부진 이유 있었네. 김민재가 개막전 충격적인 실수에도 불구하고 선발 자리를 지킨 것은 뱅상 콤파니 감독의 결단과 위험을 감수한 선택 덕분이었다.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24는 4일 한국 시각 바이에른은 완전히 달라졌다. 콤파니의 실험은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도했다. 김민재는 이번 시즌 2경기 만에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 개막전 볼프스부르크와의 경기에서는 치명적인 실책으로 실점의 빌미를 제공하며 많은 비판이 쏟아졌던 반면 프라이부르크와의 2라운드 경기에서는 단단한 수비와 정확한 패스로 수비를 지키며 팀의 무실점 승리에 일조했다. 개막전 이후 김민재의 2라운드 선발 가능성을 점친 독일 언론은 많지 않았다. 대다수의 독일 언론이 김민재의 자리를 지난 시즌 후반기처럼 에릭 다이어가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민재는 지난 시즌 후반기에도 부진과 함께 다이어에게 선발 자리를 빼앗겼었다. 하지만 프라이부르크 전 콤파니 감독은 김민재를 선발로 택했다. 김민재를 선발로 기용하며 평소 선호하던 4-2-3의 1 포메이션이 아닌 조금 독특한 3-2-4의 1 포메이션으로 경기에 나섰다. 김민재는 수비 한 자리를 차지하며 활약했고 개막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다시 기대감을 키웠다. 콤파니의 이러한 선택은 단순한 변화가 아닌 결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칫 위험한 결과를 마주해 올 시즌 초보 감독으로서 첫 위기를 겪을 수도 있었지만 그는 김민재를 신뢰하며 위험을 감수했다. 하이델베르크 24는 콤파니에 대한 압박은 컸다. 마티아스 더리우트가 떠나고 요나단 타는 합류하지 못했다. 이토 히로키와 요시프 스타니시티도 부상을 당하며 프라이부르크전을 앞두고 어려운 선택에 직면했다. 그는 개막전 실수에도 불구하고 김민재와 다욤 우파메카노를 기용할지 아니면 부족한 속도에도 자신감 있는 수비를 보인 에릭 다이어를 기용할지 선택해야 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만약 다이어를 택했다면 콤파니는 위험을 덜 감수했겠지만 대신 높은 압박 전술을 포기해야 했을 것이다. 콤파니는 결국 그를 택하지 않고 새로운 수비 전형으로 위험을 감수했다. 마누엘 노이어는 콤파니가 새로운 수비 전술에 대해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결국 콤파니는 위험을 감수하고 보상을 받았다. 아마도 새로운 방향성에 대한 그의 첫 결론은 괜찮을 것이다라며 콤파니가 김민재를 믿고 새로운 수비 전술까지 시도하며 도전한 것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콤파니의 모습은 지난 시즌 김민재를 몰아붙인 토마스 투엘 감독과 대조된다. 투엘은 지난 시즌 김민재 합류 당시의 환영 이후 후반기 김민재가 부진하자 공개적인 비판도 마다하지 않으며 스승으로서는 최악의 모습을 보였다. 최근에는 투엘의 무관심과 무시로 인해 김민재가 팀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소식까지 나왔다. 독일의 TZ는 독일 빌트의 크리스티안 폴크 기자는 김민재의 반복된 실수에 대한 설명을 제공했다. 폴크는 김민재가 예민한 사람이라고 밝히며 바이에른 라커룸에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고 아직 팀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폴크는 김민재를 외톨이라고 묘사하며 라커룸에서 연결고리가 부족했다고 밝혔다. 그는 팀에 녹아드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전했다. 폴크 기자와 함께 팟캐스트를 진행한 빌트 소속 기자 토비아스 알트셰플은 투엘은 그를 원했던 처음 시기를 제외하고는 김민재를 어느 정도 무시했다 라며 김민재에 대한 관심과 케어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선수로서는 불과 2년 사이에 이탈리아를 거쳐 독일에 다시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라커룸에서의 소통 문제, 감독의 무관심 등이 경기장에서의 실수와 자신감 부족으로 연결됐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투엘과 달리 콤파니는 김민재와 꾸준히 소통하며 올 시즌을 앞둔 프리시즌 훈련에서도 김민재에게 몸소 지시하는 모습까지 가까워 보이는 장면이 여러 차례 포착됐다. 수비에서도 김민재의 실수를 지적하지 않고 팀적으로만 더 나아질 것을 요구했다. 이번 수비 전술 변화에서 김민재를 신뢰하며 기용해 결국 좋은 결과까지도 얻어냈다. 투엘 체제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김민재에게 콤파니라는 최고의 스승이 찾아왔다.
콤파니의 기대에 김민재가 부응한다면 바이에른에서 보내는 두 번째 시즌은 김민재에게 더욱 의미가 깊은 시즌으로 남을 수도 있을 전망이다. 2. 레알 마드리드 내부 분열 조짐. 스페인서 월드컵 열리면 안 돼. 비니시우스 발언의 부주장까지 극대노. 다니 카르바할 32. 이 경솔한 인터뷰로 무리를 빚은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24 이상 레알 마드리드를 저격하고 나섰다. 카르바할은 5일 현지 시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스타디온 라이코 미티치에서 열리는 세르비아와 2024-25 유럽축구연맹 네이션스리그 A 1차전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 질문의 줄을 이룬 것은 경기 내용이 아닌 비니시우스의 인터뷰였다. 비니시우스는 2030년까지 스페인의 인종차별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국제축구연맹 피파 월드컵 개최국을 바꿔야 한다. 고 소신 발언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팀 동료이자 부주장 카르바할이 뿔이 났다. 카르바할은 2030 월드컵 개최국을 변경해야 한다는 비니시우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스페인은 인종차별 국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카르바할은 우리는 비니시우스의 팀 동료로서 어떤 형태의 인종차별도 강하게 반대한다. 그가 겪은 일을 이해하고 우리는 비니시우스 곁에 있었다. 구단 내부적으로나 공개적으로 그를 지원했다. 고 입을 댔다. 이어 라리가는 인종차별에 맞서 싸우고 있으며 실제로 진전을 이뤘다. 단지 모욕을 주기 위해 경기장을 찾는 개인을 철저히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를 넘어 스페인이 월드컵 개최 기회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스페인은 문화적 다양성이 풍부한 국가다. 인종차별 국가가 아니고 다양한 문화를 보유하고 있다. 고 반박했다. 2030 월드컵은 모로코, 스페인, 포르투갈이 공동 개최한다. 캐나다, 멕시코, 미국이 공동 개최하는 2026 피파 월드컵 이후 3개국이 주최하는 역대 두 번째 대회로 얄라 바모스라는 슬로건을 표방한다. 축구를 전 세계적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내포한 것이다. 그러나 비니시우스는 마음에 영들지 않는 모양새다. 물론 인종차별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만 비니시우스는 논리적 비약을 일삼으며 오히려 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무엇보다 동업자 정신을 상실한 비매너 플레이를 주무기 삼는 것이 비니시우스다. 여론이 좋을 리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니시우스의 소신 발언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자신이 스페인 사회를 바꿔나간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비니시우스는 가족과 함께 살기에 최적의 환경을 가진 스페인을 사랑한다. 내가 스페인의 인식을 바꾸고 있다는 게 기쁘다. 라고 전했다. 3. 월드클래스 MF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카세미로. 메뉴 방출 리스트의 급부상. 카세미로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며 이적설이 나오고 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2일 오전 0시 이하 한국 시간 영국 맨체스터에 위치한 올드 트래포드에서 열린 2024에서 25시즌 프리미어리그 3라운드에서 리버풀에 0에서 3으로 패배했다. 선제골은 리버풀의 몫이었다. 전반 34분 카세미로의 패스를 라이언 흐라번베르흐가 끊어냈다. 흐라번베르흐의 패스를 받은 모하메드 살라가 페널티 박스 우측 지역에서 크로스를 올렸고 루이스 디아스가 머리로 마무리했다. 리버풀이 추가 득점을 기록했다. 전반 42분 디아스가 압박을 통해 카세미로의 공을 빼앗았다. 이후 알렉시스 맥알리스터, 디아스를 거쳐 살라에게 공이 연결됐다. 살라의 패스를 디아스가 바로 슈팅하며 골망을 갈랐다. 전반은 메뉴가 0에서 2로 뒤진 채 종료됐다. 리버풀이 경기에 마침표를 찍었다. 후반 11분 맥알리스터가 코비 마이누의 공을 탈취했고 도미니크 소보슬러이에게 패스했다. 소보슬러이가 살라에게 밀어줬고 살라가 왼발 슈팅으로 골을 넣었다. 결국 경기는 메뉴의 0에서 3완패로 막을 내렸다. 이날 카세미로는 중원에서 마이누와 호흡을 맞췄다. 하지만 카세미로는 패배의 원흉이 됐다. 중원에서 리버풀의 압박을 견디지 못했고 두 차례나 실점의 빌미를 제공했다. 결국 에릭 텐 하흐 감독은 후반 시작과 동시에 카세미로를 교체했다. 2004년생 토비 콜리어와 교체되면서 굴욕을 맛봤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에 따르면
카세미로는 45분을 소화하면서 패스 성공률 70%, 37회 중 26회 성공. 롱볼 1회, 5회 시도. 드리블 1회, 1회 시도. 지상경합 2회, 5회 시도. 공중경합 1회, 1회 시도. 걷어내기 1회, 태클 2회, 실점 빌미 2회 등을 기록했다. 평점은 5.1점으로 가장 낮았다. 카세미로의 평가는 당연히 좋지 않았다. 글로벌 축구 매체 골닷컴은 최악의 경기 중 하나다. 카세미로는 리버풀의 2득점에 관여했고 그의 패스는 경기 내내 엉성했다 라고 밝혔다. 축구 매체 90MIN은 지난 시즌의 부진을 떠올리게 했다. 중원에서 엉성한 플레이로 치명적인 실수를 2번이나 했고 전반 끝나고 그라운드를 떠났다 라고 전했다.